폐쇄와 함께 20년 가까이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부산진역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전시관과 커피박물관을 비롯해 어린이 전용 공간 등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기술 발전과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요즘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가 사회 전 분야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메타버스 시대를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아파트 내 유휴 공간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돌봄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고 학부모들은 안심되는 공동육아의 새로운 모델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 부산 지역 간 학교의 교육 활동이 전면 정상화됩니다. 이에 따라 현장 체험학습 등은 학교 자율로 추진하고 맞춤형 교육 지원도 강화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폐쇄와 함께 20년 가까이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부산진역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당초 해당 부지 활용을 놓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이 달라 오랜 기간 방치됐는데요. 결국 동구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초원에서 도심으로 모험을 떠난 사자.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느낀 사자는 결국 도심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작가 베아트리체 알레마냐가 쓴 그림책 파리에 간 사자입니다. 또 다른 벽면에는 여름 풍경이 시원스럽게 펼쳐집니다.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름 해변을 즐깁니다. 필터를 이용하면 한 권의 책에서 다양한 그림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폴란드, 중국에 이어 부산에서도 볼로냐 그림책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967년부터 50년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일러스트 작가들의 작품 50여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도서 책들도 많아서 재밌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진역이라는 공간이 새롭게 개관된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지난 2005년 폐쇄됐던 부산 진역이 시민마당으로 조성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흉물스럽던 철조망이 사라지고 방치됐던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주변 환경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역사 앞마당은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되고 주민들을 위한 행사장으로도 사용됩니다. 또 전시관과 커피 박물관 등이 들어서 문화와 휴식을 함께 향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전시관 또 커피 박물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광장에서 우리 프리마켓이 상시적으로 열리고 시민들이 정말 편하게 여기 와서 즐기고 또 이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폐쇄 이후 흉물로 남아있던 부산진역 일대가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우리 동네 자람터는 아파트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데요. 아이들은 안전하고 학부모들은 안심되는 공동육아의 새로운 모델로 지역 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광 신도시 아파트 내에 들어선 우리 동네 자람터입니다. 하교 후 학원 대신 자람터에 온 아이들. 학부모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등원 시스템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교실로 향합니다. 요가부터 영어, 악기 미술 등 전문 강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서는 더욱더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에 저희가 있으면은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하원하고 어떻게 학원 가고 이렇게 하는 걸 잘 모르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좀 안전하다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나 또 아이가 많이 또 즐거워하더라고요. 이 공간을 운영하는 선생님들 역시 자람터가 들어선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입니다. 뜻이 맞는 입주민들이 모여 부산시 교육청에 우리 동네 자람터 공모 신청을 한 겁니다. 아이를 보낼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저희가 7살이었고 이제 데뷔를 해야 했다는 생각이 제일 컸거든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직접 돌봄 공간을 마련해 아이들을 보살피고 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우리 동네 자람터.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돌봄 시설은 부족하고 최악 연령 인구가 급증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된 부산형 돌봄 모델입니다. 올해만 10곳이 신규로 지정되면서 우리 동네 자람터는 대폭 확대됐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아이들의 가정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이 더 만족도가 높고 안전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자람터를 좀 더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맞벌이 가정이 증가했고 저출산 시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은 상황. 우리 동네 자람터가 한 아이를 마을 전체가 돌봐주는 공동육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 사상구의 한 종교시설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A씨 등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60대 B씨 등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3층 보일러실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환경영향평가 조사업체 대표와 직원 등이 수년 동안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했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은 부산모 환경영향평가 조사업체 대표 A씨와 직원 3명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5년간 160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환경영향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 제대로 조사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조사관 명부와 통행권 등을 조작한 것은 인정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3천여 명으로 사흘 연속 3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외국인을 포함해 103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27명으로 줄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6%로 떨어졌습니다. 재택치료 확진자도 3만 2천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는 50대에서 80대 확진자 9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오는 5월부터 오미크론 이후 대응체제로 전환되면서 부산 지역 각 학교의 교육활동이 전면 정상화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교육활동의 정상화, 교육회복의 지속 추진, 일상회복을 위한 학교 방역체계 보완 등 3가지를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장 체험학습의 경우 방역 지침을 준수해 최대한 학교 자율로 추진하고 교육 회복을 위해 결손을 보충하고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별로 학생 수의 60%에 해당하는 자가 진단 키트를 비축해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99.5%가 정상 등교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전면 정상 등교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2050 탄소 중립 선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부산시는 글로벌 기후 리더십 도시 탄소 중립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우선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7%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미래에너지 전환과 녹색 건물 탄소제를 통한 제로에너지 건물 조성, 저탄소 교통 전략, 스마트 그린 항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높이고 탄소 중립 분야 신산업을 발굴해 미래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오는 6월 부산광역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10년마다 0.2도씩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절과 절기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봄은 좀 더 따뜻해졌고 여름은 일찍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늦어지고 겨울은 예전보다 덜 추워졌다고 하는데요. 물론 겨울의 길이도 짧아졌습니다. 24절기는 농사의 기준이 되었는데 이마저도 기온이 올라 의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국가마다, 각 도시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죠.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거창한 말을 쓰지 않더라도 환경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이죠. 4월 22일 52번째 지구의 날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큰 프로젝트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의 노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서 안 쓰는 전등을 끄고 페트병의 라벨을 떼어내서 분리수거하고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지구를 살리는 희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요즘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가 사회 전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빅데이터 학회와 동의대, 부산대는 학술대회를 열고 메타버스 시대 새로운 미래를 전략적으로 준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한국 빅데이터 학회가 강조한 메타버스 시대 핵심 전략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각종 기술들의 상호 융합을 통해 발전합니다. 특히 플랫폼 구축과 사용자 정보 관리, 현실과 가상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필수입니다. 교수와 연구자, 업계에서는 이들 기술을 고도화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메타버스 시대, 무엇보다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정보 인프라는 메타버스로 지금 확대 진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세계는 단편적으로 2차원적이었지만 메타버스는 3차원적으로 종합적으로 구현될 거, 우리의 모든 실생활이 가상공간으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사전에 구현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 지자체가 가상현실 속에 동사무소를 만들어 주민 모임을 가지는가 하면 지역 축제도 개최합니다. 가상공간에서 열리는 회의나 모임은 일상이 됐습니다. 업계는 향후 메타버스가 문화와 관광, 교육을 비롯해 공공서비스와 의료 등 산업 전 분야에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더욱이 현재 주목받고 있는 가상화폐와 NFT 등 금융서비스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가 구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트렌드의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 간의 경계는 모호해질 것이고 점차 없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메타버스 내에 어떠한 식의 참여를 할 것이냐, 결국에 서비스 공급자가 될 것이냐, 수요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방관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좀.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가상 공간에서의 범죄 관리와 새로운 개념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시민 체감형 기술 개발과 IT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중구청장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윤정훈 중구의회 의원이 22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윤정훈 의원은 국민의힘이 경선 원칙으로 공천혁신, 실력으로 공정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황보승희 당협위원장이 밀실 정치를 행사하며 현직 구청장을 단수 공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고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더 이상 당에 남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장군이 오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장군 올해의 책을 최종 선정하기 위해 군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최종 후보 도서는 갑자기 악어 아빠, 긴긴 밤, 모두가 원하는 아이, 7번째 노란 벤치로 온오프라인 국민 투표를 거쳐 한 권을 기장군 올해의 책으로 선정합니다. 지난 2018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5번째를 맞는 기장군 올해의 책은 책 읽는 문화도시 기장을 만들기 위한 독서 생활화 운동의 일환입니다. 부산 강서구에 조성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에코 델타시티에 첫 중학교가 들어섭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가칭 에코 4중학교 설립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에코 4중학교는 13,891제곱미터 부지에 31학급 규모로 건립돼 2025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기장군 해조류 육종 융합연구센터에 지난 20일 콜롬비아 국립수산청장이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해양수산부의 한국국제교류재단 중남미 유력인사 초청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콜롬비아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